안녕하십니까, 박영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충분히 종목을 찾고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없고 또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1% 정도, 사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다면 1% 큰 거는 아니니까 연 1% 정도의 보수를 내고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접 투자도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좋은 펀드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들여다보겠죠. 그 수익률이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거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정도 꾸준하게 괜찮은 성과를 낸 펀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정성. 펀드의 수익률이 괜찮다고 해도 너무 들쑥날쑥,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좋지만 1년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수익률이 좋았다 나빴다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맡기기가 주저되는 그런 펀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 그리고 투자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몇 년씩 투자한다면 한 해에 1% 수수료와 1.5% 수수료가 한 해, 두 해에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5년, 10년, 특히 연금 같은 스타일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0.5가 10년이 되면 5%인데 거기서 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더 크기 때문에 수수료도, 펀드의 운영 보수, 이런 수수료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펀드를 찾아서 구매하는 방법은 일반 상품과 똑같이 오프라인, 즉 매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펀드를 구입할 때 매장이라는 것은 펀드를 파는 은행 창구나 증권회사 창구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 창구나 증권회사 창구에 가서 사면은 선택폭이 온라인보다는 좁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죠. 즉 판매 수수료가 은행원이나 증권회사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인력과 노력을 들여서 이 판매 과정을, 또 나중에 관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신경을 쓴다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펀드를 구매한다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증권사에 또는 은행에서 펀드를 여러분들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은행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펀드를 비교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상품을 리스트업한 증권사가 좋겠죠. 예전에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 또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상호를 썼었는데 지금은 FOSS, 포스 증권이라는 증권회사명으로 바꾼 이 포스 증권의 펀드 슈퍼마켓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펀드를 비교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포스 증권 사이트를, 제가 뭐 포스 증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회사를 선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포스 증권이라는 데는 자산운용사들, 특히 은행과 증권사 계열이 아니어서 판매망이 적은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처음에 자산운용협회, 금융투자협회의 도움을 얻어서 연합해가지고 만든 회사고, 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공적기관에 가까운 증권금융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특별히 어떤 증권사, 어떤 운용사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펀드를 비교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키움이나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HTS가 있으면 그 안에서 찾아도 되지만, 포스 증권 그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하면 보다 많은 펀드를 비교해서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선택하느냐 오프라인을 선택하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을 가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원을, 은행 직원이나 증권회사 직원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듣고 컨설팅을 받아서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
여러분들 시간도 써야 되고 증권회사나 은행을 방문해서 또 여러분들이 일과 중에 해야 되니까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저녁 때 주말에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이 할애해가지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직원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많은 펀드를 비교해서 고르겠다면 온라인으로 할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사실 아무리 펀드라고 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부해서 온라인에서 펀드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스증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골라야 될 것은 주식형 펀드를 살 것이냐, 아니면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주식 혼합형.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채권에 투자하려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채권형은 제외하고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형이냐를 먼저 고르셔야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주식과 채권을 좀 섞은 주식 혼합형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을 좋게 보면 국내 주식형을 골라야 될 테고, 해외 시장을 더 좋게 본다면 해외 주식형을 골라야 되지만, 제가 조언하는 입장에서는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는데, 어차피 국내에만 투자하면 국내라는 계란 바구니는 거기서 계란을 뭐 달리 바꿔봤자 국내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란을 모두 국내 바구니에만 담지 말고 해외 바구니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국내형, 해외형으로 만약 비중을 물어본다면 저는 반반 정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기 바라고, 그래서 국내형 펀드도 하나 가입하시고 해외형 펀드도 꼭 하나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형이냐 연금형이냐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형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이나 은행에서 연금형 저축이나 보험을 안 들었다면 400만 원까지 매년 세 공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한 70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죠. 연금형으로 가입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1,800만 원까지는 매년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금 스타일로 나중에 은퇴할 때 펀드를 되돌려 받는다면 16.5%라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효과가 연금형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추가적으로 1,800만 원까지도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금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세제면에서는 유리한데, 그러나 은퇴 시점까지 어차피 유지될 펀드가 아니다, 뭐 1, 2년, 2, 3년 내가 운용하다가 환매를 할 거다, 그렇다면 뭐 일반형으로 펀드를 가입해야겠죠. 그래서 일반형이냐 연금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예 포스증권에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형이나 IRP는 뒤에 P나 PE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펀드가 여러분들이 연금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고요. 일반형 펀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그리고 펀드 슈퍼마켓에서는 가장 수수료가 싸다는 의미에서 S 클래스로 판매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형 A, B, C 클래스와 같은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더 싸니까 기왕이면 이제 펀드 슈퍼마켓에서는 S 클래스로 펀드를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주식형, 그리고 국내 해외, 그리고 일반이나 연금이냐, 이것까지가 정리가 된 다음에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포스증권 사이트를 직접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포스증권 사이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회원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펀드를 검색을 하는데, 국내 펀드냐 해외 펀드냐를 고르셔야 될 테고, 우리가 국내 펀드를 대상으로 한번 펀드를 찾겠다. 그럼 국내 펀드 해서 여러분들이 국내 펀드 중에 국내 주식형이냐 또는 혼합형이냐 고르셔야 되는데, 국내 주식형을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운영 규모 면에서는 100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작은 펀드는 그만큼 인기도 없고 또 운용자가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적정 시점에 환매할 때 돌려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래서 적어도 100억 이상, 가능하면 뭐 500억 이상짜리 펀드를 여러분들이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중소형 펀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00억이 안 되는 펀드를 골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펀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100억서부터 마크를 하시고, 중소형이 아니라 일반형이나 대형 펀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500억 이상의 마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형을 고르시면 이미 높은 위험이 되고요. 펀드 평가사들에서 선정을 하는 우수한 펀드라는 배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충분히 잘 모르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률 면에서 수익률이 높은 펀드서부터 관심을 가지실 테니까 수익률을 보시는데, 수익률을 지금 검색에서는 지금 상세 검색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에 검색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펀드를 수익률 순으로 줄을 세워 가지고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도 저는 3년 이상 수익률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수익률을 입력을 하셔서 그 수익률이 3년 기준으로 상위 50% 이상의 펀드를 보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펀드 평가사 중에 제일 큰 제로인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1, 2, 3, 4, 5라는 그 별 마크, 태극 마크 중에 3 이상인 펀드를 저는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 지표가 표준 편차,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은, 그래서 변동성이 상위 한 50% 정도에 들고 위험 대비 수익률도 상위 5, 60%, 50%가 없기 때문에 제가 60%에 이렇게 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익률은 3년 이상, 그리고 평가 등급이 상위권 쪽에, 그리고 위험 지표도 표준 편차나 샤프 지수 상위 60%에 해당하는 펀드만 검색해도 굉장히 펀드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펀드 중에 41개의 펀드가 선정이 됐고, 이들 펀드들을 보면 대체로 지난 1년의 성과가 좋아서 여기에 선정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밸류는 너무 초소형급이어서 저는 마이다스의 책임증권 투자, 이 초대형급이나 또 조금 규모가 큰 미래에셋, 고배당 포커스, 뭐 이런 펀드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펀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총 보수를, 이 펀드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과거 성과는 어땠는지 3년뿐만 아니라 과거 5년까지도 볼 수 있고, 설정 후서부터, 이 펀드는 2009년에 설정됐는데 설정 후서부터 총 수익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보다 이 연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연 17%, 연 18%, 괜찮다. 비교 지수,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펀드가 지난 3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상위 50% 이상의 성과를 올린 횟수가 12번에 10회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 이 펀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펀드 평가사의 평가 등급도 한번 보시고, 꾸준히 평가사의 평가 등급도 굉장히 높구나, 또 이 펀드가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형 가치주, 또 가치와 성장을 혼합한 부분,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주로 보유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이 어떤 건가? 삼성전자, SDI, 전기차 배터리 만든 SDI,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 같다 라고 동의가 된다면 이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고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이 종목 말고 조금 소형이더라도 한국밸류의 10년 투자 중소형 증권 투자 신탁, 이게 랭킹 1위니까 이걸 한번 보고 싶다. 이거는 수수료를 이만큼 받고 있고, 이 상품에 대한 설명서, 운영 전략도 보시고, 특히 좀 전에 설명 안 했지만 수수료를 보시면 연간 수수료가 판매보수, 운영보수, 스탁보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3년 이내에 판매,
즉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시 펀드를 팔아버리면 3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환매 수수료라는 것을 내게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3년 이상만 유지되면 이 판매 수수료는 안 내고 연 보수만 1% 정도 내는 펀드다. 그리고 아까 마이다스 펀드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 잘했는데 이 펀드는 1등 펀드니까 더 코스피에 비해서 수익률은 더 좋다. 그런데 안정성이 좀 전에 본 마이다스 펀드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상위 50%를 유지한 횟수가 아까 마이다스 펀드는 12 중에 10회인가 그랬는데 이거는 7회 정도니까 안정성은 그거보다 좀 떨어진다. 내가 안정성이 좀 떨어져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죠. 그래서 아까 마이다스 펀드는 1등급인 수준을 계속 유지했는데 이 펀드는 2등급인 경우들도 좀 있었다.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인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비슷한데 뭐 휴젤이라든지 유진테크, 쿠쿠홀딩, YN텍 좀 작은 종목이 더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중소형 종목을 좀 더 많이 해서 중소형 가치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니까 내가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중소형은 그만큼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을 더 줄 수 있다 라고 믿으면 이 중소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봤던 대형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마이다스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셋의 고배당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 펀드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내 취향에,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을 이 포스증권 펀드 슈퍼마켓 사이트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펀드를 선택한다면 그냥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가지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추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펀드를 선택을 하고 중장기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금으로 가입한다면 아까 그 펀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금 펀드 검색이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역시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금이 아닌 IRP, 요즘은 여러분들이 IRP로도 그 펀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신데 IRP 펀드, IRP 계좌에서 또 펀드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 검색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역시 같은 요령으로 펀드를 검색해서 IRP나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